한미 정상이 던진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합니다. 국익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 시금석이 바로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가 될 것입니다. 경주 지역구 김석기 의원께서 법사위원장 시절 저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저도 도장을 찍어드렸습니다. 경주 APEC은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칠 충분한 국익을 위한 주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 체험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입니다.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사업 예산입니다.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도로, 폐수, 시설 같은 복구와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별명처럼 개성동령,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개성공단 금강산을 다시 열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 통일에 민생 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 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 축소, 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서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기의 계기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노상원 수첩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 주권 시대의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선거 캠프 사무실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선거 캠프를 꾸리고 비싼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낡은 정치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자기 일처럼 동참한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낸 국민들과 당원들의 힘으로 그 힘을 믿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리고 국민과 당원의 뜻대로 국민과 당원들이 가라는 길대로 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시대도 함께 열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성숙하며 더 도덕적이고 책임감이 높고 국회의원들보다 어쩌면 국민과 당원들이 지식과 정보의 양도 더 많습니다. 권력이 정부가 일제 청산의 수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되살려냈습니다. 작가들은 취재하고 만나고 걸으면서 독립운동가를 한 분 한 분 더 발굴하고 역사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국민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운 것입니다. 국민들은 작은 행동이 쌓이고 협력해야만 민주주의도 기환경도 지속 가능한 경제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책상 위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공장에서, 밥상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관성적으로 반대하고 관성적으로 화해하는 정치 문화는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있었다면 불신이 설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의 확실한 청산만이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프랑스 공화군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역시 적어도 내란과 외환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 일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재명 정부, 저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